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모두 5사람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모두 사자로 끝나는 5사람. 자, 이분들은 각기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에서 보는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의사는요? 외국의 치과 의사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바로 의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닌 건 아시죠? 자, 일단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2차에 걸쳐서 예비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예비시험에 다 합격을 하고 나면 또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그때서야 면허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면에 조산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예비시험 없이 바로 국가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료인들의 결격 사유, 자, 궁금하시죠? 자, 제일 처음 정신질환자. 자, 물론 전문의가 이 사람은 비록 조현병이 있지만 환자를 보는데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분들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료법 등 여러 가지 의료와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결격 사유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면허를 따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이제 면허가 취소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면허 취소가 있고 자격정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면허 취소가 나와요. 그래서 면허 취소만 완벽하게 외우면 나머지는 자격정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면허 취소. 자, 제일 처음 면허 취소는 결격 사유자가 됐어. 내가 이제 정신 질환자가 됐어. 또 마약 중독자가 됐어. 면허를 뺏기게 되는 거죠. 또 면허 취소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혹시 조건부 면허를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3년 동안 면허를 줍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부 면허라고 하는데 그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당연히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면허증을 남에게 빌려줬어. 이것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의료행위를 한 거야. 또는 내가 자격정지 처분을 3번 이상 받았어. 우리는 이제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면허 취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거 이제 요번에 생긴 건데요. 자, 이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신체에 위해한 영향을 끼쳤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생겼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인가 근데 경기도에 조그만 의원을 갖고 계신 분이 주사기 하나 갖고 7년을 썼다면서요. 일회용 주사기를 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의원을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C형 간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벌을 주려고 했더니 뭐 벌칙이 없는 거야. 면허 취소 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한 영향을 끼쳤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면허 취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그런데 면허를 취소하면 면허증을 뺏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4년 또는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걸 땄단 말이야.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딱 뺏고 그러면 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막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석고대죄를 했어. 그러면 불쌍해. 그럼 다시 줄게.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뺏고 그 다음날 밤새 빌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몇 년 이내는 다시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야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재교부라고 하는 거고요. 자, 면허 취소하면 이 재교부 연도까지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재교부 연도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 2개 있고 3년짜리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 결국 면허를 취소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이게 아까 말한 조건부 면허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면허가 취소됐어. 그럼 1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럼 이제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가 이제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했어 또는 삼진아웃, 그것도 역시 2년 이내에 재교부 못한다.
그다음에 3년 이내 제기 못한다는 거는 아까 혹시 결격 사유 기억하시나요? 결격 사유 중에서 맨 마지막 사유인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을 때, 이때도 3년 이내에 제기 못한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 생긴 사람에게 위해한 영향을 끼쳤을 때, 이것도 3년 이내에 제기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 아까 4가지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은 아까 말했는데 3년 이내에 제기 못한다. 그럼 나머지는요, 정신질환자라든지 하여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재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료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료기관을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자,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또 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자,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요. 종류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산원은 뭔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병원급이요. 자, 병원급은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 여기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양병원 안에는 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의 종류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의료인 중에 간호사를 뺀 요 4사람이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의료인뿐이 아니라 국가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공단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의료인이 세울 수 있는 요 의원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내가 의사야. 근데 내가 이제 의원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뭐 조산원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반면에 내가 병원급을 세우고 싶어. 그럼 병원급은 좀 스케일이 크겠죠. 이럴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신나게 이제 진료를 보다가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 이전하고 싶어.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 폐업하고 싶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대부분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야.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혹시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우리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문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전문병원은 병원급에서 지정하는데, 특정 질환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우리는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의료기관, 의용급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의료기관, 병원급.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자, 우리 병원급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종합병원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자, 이거는 필수 진료 과목이 7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병상을 초과했어. 그럼 필수 진료 과목이 9개가 있어야 됩니다. 9개. 그리고 거기에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결국 7개, 9개, 2개 차이가 나죠? 2개 차이가 나는 과, 이게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 과목이 몇 과목인데요? 자, 놀라지 마세요. 20개나 됩니다. 20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병원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애 너스토리였습니다.